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오늘 정말 춥죠? 네, 눈길 다 조심히 퇴근하셨길 바라겠고요.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마용성, 수용성, 그 다음 이제 남산광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갯매혹의 끝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서울의 마포, 용산, 송동이 한창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투자금도 많이 들고 실수요자들도 조금 부담이 되고 뭐 대출 규제까지 걸다 보니까 규제가 덜한 수용성 지역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남산광이라고 이제 비규제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규제가 더 덜한 남산광, 남양주, 삼본, 광명 쪽으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역 간 갯매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쪽 지역이 비싸면 이제 그 밑에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맞춰서 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서울이 6억이었고 수도권이 뭐 4억이었고 뭐 기타 지역이 2억이었다 하면 이 2억의 갭이 어느 정도 유지돼서 이렇게 쭉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서울이 혼자 뭐 10억, 20억 혼자 가진 않는다는 거죠. 얘가 올라가면 당연히 키 맞춰서 이전 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남산광 지역이 정말 안 오르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지역 간 갭매우기가 일어난 거고요. 저번 주에 남산광으로 돈이 몰린다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이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주말에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이제 주말에는 부동산이 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눈이 많이 내리든 바이러스가 어떻든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 정말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뭐 삼본이나 이런 데는 정말 물건들이 싹 나갔고요. 믿겨지지 않으면 그냥 네이버 지도 켜보시고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 금정동 이쪽 지역을 한번 지도를 펴놓고 네이버 매물 한번 보세요. 물건들이 싹 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오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뉴스에 팔라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뉴스에 사라 쪽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임금도 많이 올라왔고 역대 최저 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뜨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가 아니라 갯매우기 단계일 뿐입니다. 작년부터 결국은 이 4호선 벨트 따라서 순차적으로 오를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 시기가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결국은 오늘자로 이 갯매우기가 다 온 겁니다. 과천의 10년차 구축이 5억에서 6억대에서 13억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인덕원도 올랐고 의왕도 올랐고 평촌도 올랐고 그리고 안산 쪽도 올랐으면 그 사이에 껴있는 이런 삼본, 일기 신도시 쪽도 이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삼본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형적인 이런 갯매우기 장세를 지금 다 체득하고 인지를 해 놓자 이겁니다. 갯매우기 장세는 예전 10년 전에도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물 타다 보니까 이제 갯매우기는 끝났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 뿐이고요. 시장은 어차피 비싸다고 생각하면 매수세가 잠시 꺾이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좀 싸다 싶은 거에 돈이 몰리고 이 싼 게 조금씩 올라와서 예전에 비쌌다고 생각했던 것 그 수준까지 올라오면 다시 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3기 신도시가 엄청나게 풀리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가 꺾여야지만 가능한 얘기고요. 우리나라 자체만 봤을 때는 그쵸 뭐 누군가는 막 정말 지금 리스크하고 막 수출도 꺾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스스로 붕괴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IMF 이후로 우리나라 스스로 망가진 적이 없고요. 그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달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가지지 않는 한 이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세가 계속되고 사람들의 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이 갯매우기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항상 먼저 진입을 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위에 링크 하나 걸어 놓을게요. 작년에 아파트 한 채를 매도를 했는데 남양주 지역이고요.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자산을 팔면 안 된다라는 뷰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계속 가져가고자 했지만 더 나은 자산이 보였기 때문에
때문에 이 물건을 매도하고 이제 송도, 제가 이제 7월에 이사갈 분양권을 잡은 겁니다. 여력이 있으면 그냥 우선 이런 장세에서는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타이밍을 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야 물론 계속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에게도 무조건 사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팔면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제가 그때 이제 이 분양권 더 좋은 투자처를 발견했고, 당연히 조금 덜 똘똘한 뭐 비규제 지역에 갭매우기가 아직 안 온 물건 얘를 하나 팔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차피 송도도 비규제 지역이고 뭐 똑같은 이 갭매우기 장세를 누릴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옮긴 거고요. 이 타이밍을 재면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팔면 누가 사줬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면 그거는 지금도 비인기 지역이 맞고요. 근데 내가 팔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팔리면 내가 팔고 나서 뭔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가격대가 낮은 지역에 구축 물건을 잘 잡고 그 나머지 차익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나 창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돈으로 효율을 내야지 우린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자산가라면 더 똘똘한 것들만 계속 갈아타면서 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그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약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실거주도 마련하면서 그 대신 이 실거주 비용을 조금 낮추고 이 차익을 가지고 창업에 한번 도전해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괜찮은 물건을 이제 갭을 통해서 잡아놓고 내가 다음에 이사를 가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투자와 실거주도 좀 구별하고 이 부동산과 그리고 다른 업종도 구별해서 같이 가면 실패 확률을 나눠서 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성공 확률을 2배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복잡계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조금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따라서 이 갭매우기라는 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도를 하나 펴놓고 지금 이 갭매우기 장세가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1번 마용성, 이 마용성 중에서도 어떤 게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수용성이 있을 수도 있고 강동 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인천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양주도 될 수 있고 양주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건들이 움직였는지 지금 다 기억해 놔야 됩니다. 시간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결론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80%의 부를 20%가 갖고 있다. 지금은 더 넘어서 90%의 부를 10%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갭매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가 90%의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들은 가진 부가 적다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비싼 집 신축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갭매우기 장세는 어차피 예견된 일이었고요. 갭매우기 끝단에 있던 곳들이 이제 조금씩 차고 올라가면서 이 전세를 거주했던 분들이 하나씩 실거주로 갈아타고 있는 장세를 무시하지 마시고, 돈이 없을수록 너무 미만 바라보기보다는 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조금 대출을 끌어서 최대한 효율을 내면서 리스크를 분산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급하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게 맞고요.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단체방이나 카페들만 봐도 얼마나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느껴질 정도이니까요. 제가 봐도 저도 급해질 정도인데 무주택자 분들이나 이 실거주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갑갑할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너무 고점이고 시장이 너무 급하게 가니까 캄다운 하시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 진심이고요. 판단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제가 했던 말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